짜증나면 족가는 거 족같다고 얘기했대요. 예. 근데 이거 시작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 자, 오늘도 출연자 컨텐츠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굉장히 옷이 화려하십니다. 샬랄라 하시고. 예. 농담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농댐이더라고요. 영어로는 농댐이라고 그냥 네. 제가 했는데 네. 발음은 그냥 농담으로 해주시면 돼요. 나는 농댐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농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았거든요. 저건 담이다. 아니다, 저건 댐이다. 스펠링으로 뒤에 N이 붙어있으면 댐이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 보기에 그 N을 붙이면 좀 더 예뻐 보여가지고 그래서 영문으로 했을 때 농댐이라고. 이름은 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원래 농담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원래 제가 엄청 진지한 스타일이라서 반대로 조금 위트 있고 재미있고 이런 농담 잘하는 친구들도 좀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농담이라는 단어를 원래 좋아하고 또 옷도 조금 위트 있는 옷을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좀 예상되는 옷 말고 뭐 컬러감이나 소재감이나 조금 안 맞는 것들을 좀 위트 있게 맞춰서 좀 재미있게 풀어보자 해가지고 농담이라는 그런. 그럼 이름하고 나는 내 머릿속으로 내 옷 이렇게 할 거야가 정해져 있었고. 네, 원래. 예. 그리고 이름하고 같이 가시려고. 네. 아예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 농담이라는 게 뭐야, 뭐 브랜드 이름이 농담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농담이라는 단어가 네. 조금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할게요. 이게 약간 두 개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재밌게 얘기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이제 미술에서 약간 농묵, 단묵 이렇게 되게 옅고 짙음 이런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조금 가볍고 키치한 느낌인데 좀 빈티지스럽고 좀 묵직한 면도 가지고 가고 싶다 해가지고 좀 이중적인 걸 좀 균형 있게 가져가자 해서 그런 뜻에서 좀 계획이 있는 친구예요. 듣고 보니까 되게 좋네요. 네. 내가 아까부터 옷 걸 때부터 그랬잖아. 이게 다 계획이 있다고. 의미가 있네. 옷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시작하신 거는? 옷은 저는 원래 이제 형님들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춤추고 잘 놀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전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디자이너들을 갑자기 이제 잡지에서 보고 막 알렉산더 맥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보니까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또 남들이 이거 별로라고 하는데 되게 멋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디자이너들이 되게 멋있다 해가지고 이제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옷을 점점 좋아하게 되고 이제 옷 좋아하면서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기고 저도 그래서 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좀 의류 전문대학을 갔어요. 네, 전문대학을 가서 의류 공부하면서 이제 디자이너 편집샵에서 일을 하면서 옷을 좀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네네. 그 알렉산더 맥퀸 같은 사람 디자이너들이 네.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는 걸 멋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진짜 정확하게 들은 거 맞죠? 네 맞아요. 남들이 별로라고 하는 게 별로라고 하는 걸 멋있다고 하는 게 멋있어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반골? 그쵸. 약간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의견에 계속 이렇게 휘둘리는 느낌보다 뭔가 자기 그냥 스타일이 딱 본인의 있고. 주관대로 딱.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멋있게 풀어주고 그런 좀 자기 곤조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멋있어 보였던. 그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옷에?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샵 그러면은 샵 매니저로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매니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세일즈로 일을 스텝으로 계속 일을 했었고. 근데 세일즈로 경험을 되게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랑 반대되는 옷을 하시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세일즈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게 시장으로 치면 도소매를 다 경험해본 애들이 진짜 장사 잘하거든요. 왜냐면 소매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가 나가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도매를 경험한 사람들은 만드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와 만드는 거, 팔리는 거와 만드는 거를 같이 경험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네, 되니까. 근데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원래 디자이너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한국이라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런 게 있죠. 그럼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뭐야 에임 레온도르 네네네, 그런 맞아요. 느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에임 레온도르는 외국에서 나와 금방 잘 됐잖아요. 네. 되게 오래 고생하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센 걸 보여주시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좀 생각 달라요. 저는 이게 대중적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확실한 색깔, 디자이너의 생각이 확 담긴 옷이지 이게 대중적인 옷이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원색을 선택을 하실 때 한 컬러만 선택을 하신 게 아니고 네. 그것도 다 배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옷에 거의. 그쵸. 이거는 사실 대중적인 옷이라고 보긴 조금 힘들지 않나. 예. 네. 근데 저는 좋게 본 게 뭐였냐면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제가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러니까 뭔가를 배색을 하고 그래서 저는 배색을 아예 안 해요. 왜냐면 배색에 내가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색깔을 보고 있으면 여기다 여기를 뭘 넣고 여기다 이걸 넣고가 진짜 투톤이 끝이에요. 저는 진짜 원탁이 입은 것처럼 이렇게 투톤이 끝이에요. 나는. 아니야. 왜? 아이 그런 거 그냥 막 얘기하지 말라고. 왜? 옛날에 있었어? 톤 3개 넣은 거 한 거 있어. 3개까지 3개. 그리고 근데 내가 이 형은 진짜 배색을 안 하는 편이긴 해. 근데 나는 못 해요. 알죠. 네, 왜냐면은 내가 못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부분들이 저희 와이프가 미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깊게 한 건 아니고 근데 색을 보긴 잘 봐요. 이런 보색 같은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얘가 야 이 색엔 이게 어울려? 이 색엔 이게 어울려 그래도 나는 이게 도저히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옷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면 진짜 안 좋은 옷이라고 맞아요.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옷은 디테일을 많이 넣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옷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가져오셨을 때 원단 소재도 그렇고 어떤 봉제 부분도 그렇고 생각하신 부분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네. 특이하게 전개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퀄리티도 좋고 그러면은 그거는 디자이너 자체가 자기 감성이 확실하다. 네. 그렇지만 아직 대중을 네, 그렇죠. 잡아가진 못한다. 사실 세일즈 하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일즈하고 좀 힘든 뭐가 거 잘 얘기해요. 팔리는지는 예. 아시는데. 알죠. 네, 무조건 알죠. 알죠. 네. 뭐가 잘 팔리고 어떤 점을 좋아하고 어떤 제품이 잘 나가고. 근데 항상 조금 저도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세일즈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항상 안 나가요. 약간. 그거는요. 네. 그런 부분도. 전 옷을 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이게 사실 원래 이 형이 아까 그 얘기를 할 때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했는데 세일즈랑 이제 생산 일을 다 같이 해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잘하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대표 주자고. 이 형도 세일즈도 했고 네. 자기가 이제 본인이 생산 직접 해가지고 하지만 세일즈 할 때 옷과 이게 또 생산의 옷은 다르거든요. 다르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네. 되는 순간. 예.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 담겨야 그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고 네. 그게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그걸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저는 그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꼭 대중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이런 옷들 보면은 이제 보통 뭐 조금 더 세일즈가 잘 될 수 있는 옷들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거를 그냥 아예 그 세일즈 품목에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그 초이스를 아예 주지 말고 그냥 이걸로 완전 다 구성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완전 임팩트 있게 구성을 했을 때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저랑 생각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만 걸려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쫙 걸려 있으면 네.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매장일 경우에, 매장 거래일 경우에 매장에 걸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행가에 그냥 네. 따로. 근데 그러니까 그 원탁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에서 그게 딱 되면 뭐냐면 제가 옷을 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진짜 기본적인 옷 좋아해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고 그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를 남들이랑 다른 걸 주려니까 힘든 건데 그거를 색감으로 찾으신 거죠. 네네. 제가 볼 때 옷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기본적인 의류의 형태를 지니고 네. 있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패턴적으로 막 되게 뭐 막 이상한 커팅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막 가위질을 해놨다거나 뭐 그런 옷들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방식은 그냥 디자인을 살짝 넣은 정도라고만 보이고 칼라 배색이나 이런 것들로 거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걸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걸 딱 보여줬을 때 네. 내가 지금 성공한 상태인가? 아.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줬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약간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하나? 1차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를 거의 한 100% 넘게 보여줬다. 약간 이런 생각은 확실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러니까 잘 아예 만족은 했네. 완벽하게 만족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금 만족을 시킨 상태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세일즈 하면서 좀 힘든 적은 없어요? 세일즈 하면서 세일즈 힘들죠. 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세일즈가 뭐 단순히 매장에서 옷만 파는 게 아니고 네. 뭐 손님한테. CS 전화 다 받고 뭐 이런 전에 매장에 있을 때? 네, 매장에 말고 있을 때. 자기 거 팔 때 제 힘든 거 거 팔 때. 없었냐고. 힘든 점은 그러니까 일단 컬러를 제끼고 보니까 특히 남자분들이 네. 컬러가 이 브랜드의 그리고 장점인데. 항상 뭐 블랙은 없어요. 약간 이런 그레이는 없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짜증나죠. 해줘.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런 부류의 옷은 다른 데서 또 찾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모든 옷 시장이 그래요. 제가 경험 하나 얘기해 줄까요? 네네. 제가 옛날에 시장에 있을 때 여름 재고가 이렇게 남았는데 누가 명동 중앙길 있죠. 나이키 매장 앞에. 거기 매대를 하루를 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다다음 날이 휴가여가지고 가게에 있던 티를 한 300장을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10,000원에 3장이죠. 10,000원에 3장을 티를 걸어놓고 파는데 10,000원에 3장짜리를 한여름이었는데 다음날 휴가 가면 이걸로 휴가비나 뽑아야겠다 이러고 가서 그걸 깔았는데 애들 떡값 주려고. 떡값 주고 달라고 깔고 야 내가 가서 팔고 올게. 길바닥에서 옷 파는 것도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러고 가갖고 앉았는데 10,000원에 3장짜리를 파란 건 없어요? 빨간 건 없어요? 검정색은 없어요. 이게 와 미치겠더라고. 8월 20일인가는 더 미치겠더라고. 막 미치겠더라고. 이게 10,000원에 3장이야. 한 장만 사면 안 돼요는 이해가 돼. 3,000원 주면 돼. 받고 빨면 되니까. 근데 빨간 거 없어요? 파란 거 없어요? 이 티로 다른 색은 없어요? 이런 걸 물어본대. 3,000원짜리 티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게 다 똑같구나. 어차피 다 만족. 3,000원짜리나 20만원짜리나 5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나 다 똑같구나. 구매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 제 2장 팔았어요. 브랜드 하실 때. 아니 시장에서 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할 때 내가 내 걸 왜 10,000원에 3장을 팔아. 여기 맨날 없는 시장에서 컬러만 계속 물어본 거야. 도매 근데 그런 것도 그렇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사람이 생각하면 그렇죠. 반팔티 3장 팔면 10,000원에 3장이면은 그냥 10,000원 주고 3장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잖아요. 네. 안 그런다니까. 주머니에서 10,000원이 나오는 건 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흰색만 팔거나 다 검정만 팔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그럼 진짜 그러니까 그 10만원짜리 사나 5만원짜리 사나 20만원짜리 사는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본인이 선택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 원래 본인이 네. 직접 자기 브랜드의 옷을 생산을 하면 항상 100% 만족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100%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다 해볼 거야. 네. 나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네.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길을 맞아요. 생각하려고 한 거야. 네. 그럼 내 이런 생각에는. 스타일에 이런 스타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고민을 한 기간은 얼마나 돼요? 거의 한 8년 9년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좀 네. 데이터를 쌓아 오신 거네요. 네, 계속. 디자인적으로나 네, 뭐 그리고 배색이나.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막 이런 브랜드가 있었다면 좀 찾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브랜드가 있었다면 브랜드를 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 그냥 그런 브랜드에 들어가서 세일즈를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그 옷 입고 그냥 세일즈가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했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거네. 입고 싶었던 옷 맞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충족시켜주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또 그렇다고 제가 막 미국 스타일로 하고 싶지도 않고 네. 유럽 스타일로 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일본 스타일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음. 근데 뭔가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그건 진짜 그럼 확실히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도 네. 좀 많이 만족을 하고 있네요. 저도 사실 제가 스트릴즈를 할 때 되게 고민한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원체 이제 직원으로서 디자이너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저는 집에 샘플도 안 버리고 다 걸어놔가지고 집에 옷 때문에 옷을 깔고 자야 될 정도로 옷을 계속 갖다 놨어요. 왜냐면 언제 필요할지 모를 거라는 생각에. 네. 근데 제가 막상 브랜드를 딱 런칭을 하고 나니까 저는 처음에 런칭을 할 때 그래도 한 10시즌 정도 치는 디자인이 있다 나는 이미 여기서 조금 부수적인 것만 추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시즌 딱 열고 나서 다음 시즌에 바로 후회했거든요. 요거 안 되겠는데? 이게 계속 생각도 바뀌고 하면서의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저처럼? 저도 이거 브랜드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디자인들은 이미 몇 년치를 다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런 옷을 나중에 만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빈티지를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근데 이 컬렉션을 내고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다음 시즌에 대한 다음 시즌에 대한 그런 건 없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몇 년치 옷까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그건 저도 그랬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10년치가 있었어요. 네. 아니 지금도 그러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디자인들이 준비해 놨던 디자인들이 네.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에도 계속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생각한 거를 왜냐면 다 저는- 구현할 수 네. 있겠냐? 네. 다음 시즌에도 구현을 하려면 볼륨을 더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준비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네. 더 보여주려면 네. 내 생각에는 마인드가 완전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예요, 그냥. 그러니까 디렉터도 그런 성향의 디렉터들이 있죠. 디렉터가 네. 디자인을 다 하니까. 근데 디렉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판매, 내게 보여지는 마케팅,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그걸 팀하고 같이 짜서 하는 네. 방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는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구현해내고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디자이너적인 성향이 거의 8,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현했는데 이게 많은 판매로 이어지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한 것에 만족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부자는 되고 싶고 돈은 또 아니, 부자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옷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옷을 하고 옷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예. 저는 이게 솔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형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발언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부자는 진짜 안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뭐
돈은 적은 것보다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 그러냐면 전문직 쪽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기 기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되게 가식적인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오히려 저는 솔직한 아니라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되면 좋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잘 되면 좋죠. 아니 뭐 30억 벌면 좋지. 근데 30억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현대 사회의 돈. 네. 나는 내가 목표하는 게 그냥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이 6억에서 7억이면 욕심 없어요. 나는 진짜 더 이상 욕심 없어요. 그거 갖고 더 불려서 벌고 굶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옷만 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러고 나는 그냥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러고 이걸 계속하고 싶어요. 근데 30억을 버는 사람은 절대 6, 7억 버는 사람처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10몇 년을 경험해보고 한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30억을 벌기 위해선 누구처럼 해야 되는구나. 내가 10억을 벌기 위해선 누구처럼 해야 되는구나. 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브랜드를 하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네,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일을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브랜드들을 저는 오히려 잘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그런 부분이 화가 나요. 왜, 어떤 부분이 화가 나냐면 이쪽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돈을 만지려고 그러면 사업가적인 방식으로 들이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하는 사람이라는 방식으로 들이대는 사람은 절대 그 한계선 못 넘어요. 그 금액으로 버는 거는 제가 얘기한 금액 있죠.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옷을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금액 이상 못 벌어요, 내 생각에. 네. 예. 그냥 어느 정도 3억 선이나 정말로 한 4억이 되나요? 네. 거기서 2, 3억에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30억을 버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거기서 멈추고 근근히 살아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예전에 내가 이제 이전에 하던 브랜드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시작을 했고 어떤 브랜드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안에서 이 브랜드들은 이렇게 가고 이 브랜드들은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의 길이 보이잖아요. 다들 가는 사람들의 길이. 거기에 딱 봤을 때 나는 그것도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은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새로 브랜드를 시작하고는 그것만 되자, 그냥. 혹시 다른 거 필요 없이 그것만 되자. 예전에 방송에서 네. 했던 말이 있는데 네. 그걸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형하고 저하고 생각이 항상 다르지만 공통점을 가진 게 있어요. 어떤? 돈을 벌 수 없는 성격. 봤어요. 약간 근데 캠핑 하러 이렇게 같은 가서. 과예요.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같은 편이에요. 과인데 우리보다 심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보면서 저는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보다 우리보다 상위에 심해요.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도 그랬었어요. 예전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일을 원체 오랫동안 하고 저희가 이제 나이도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유연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좋게 말하면 타협이고 나쁘게 말하면 포기한 거고. 근데 저희는 돈을 벌 수 없는 성격인 건 맞아요. 계속 포기 안 할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좀 계속 많아져야. 아니요, 내 생각에는 그거에 있는데 나는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데 네. 내게 내 것처럼 보이는데 얘네도 좋아할 만한 걸 찾아야 돼요. 그쵸.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드는 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나한테 만족이 있는데 네. 얘네도 좋아할 만한 그 중간선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근데 약간 한국 이제 남자분들도 네. 컬러풀한 옷을 좋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점점 요즘은 더 네. 많이 한 좋아지고 15년 뒤쯤. 아쉬워. 진짜 그래도 요즘엔 많이 좋아진 대기 온난화가 네. 좀 되고.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날씨는 겨울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근데 좀 탄탄하게 어필이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옷들은 특히나 네. 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브랜드도 조금 아티스트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면서 마케팅을 네. 하려고 네.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초반에 시작할 때도 이제 포토그래퍼분하고 네. 같이 네. 작업을 했었고 네. 그리고 뮤지션 음악하는 친구랑도 같이 그 캡슐 형식으로 네. 이렇게 룩북을 작게 찍어가지고 작업을 했었고 뭐 이번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텍스타일에다 얹어가지고 이런 텍스타일 디자이너랑 같이 지금 작업을 하는 식으로 네. 아티스트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그림도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피티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컨셉에 맞춰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판 것도 있었어요. 몇 살이죠? 저 29살입니다. 29이고 브랜드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이제 1년 넘었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4년 정도는 묵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기 걸 묵히라는 게 아니라 내가 4년 정도는 돈 안 벌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거지 될 때까지 다 보여준다. 이런 정도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려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굽히지 못하겠잖아. 네. 그러면은 내가 고생할 생각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고 좀 예, 일찍 그럼요. 시작했어요. 예. 일부러 왜냐면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나이를 물어본 네. 거예요. 20대면 괜찮다 하지. 31, 34까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묵히는 브랜드들 많아요. 예. 자기 생각 가지고 진짜 하는 사람들, 아니, 진짜로 내 개성이 완전 뚜렷한데, 그거를 남들한테 표출하고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게 이 뚜렷한 개성을 대중이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옷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보고 입으라면 근데 나는 나이가 있어서 못 입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약간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좀 어린 친구 그러니까 나이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어떻게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입었을 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의 감성을 가진 한국에 나이 든 사람이 있냐라는 거지. 아니지. 그건 보통 해외에 있습니다. 네, 해외에 발에 흰색 수염 쫙 나가지고 약간 그런 분들이 입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죠.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저는. 그냥 단순히 막 귀엽고 키치한 느낌이 아니에요. 네, 하고 싶진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뒤에 있는 색상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옷이 그런 감성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프레피에 더 가까워요. 예, 프레피한 느낌에 훨씬 더 가까워요. 왜냐면 이렇게 옷을 만드는데 이게 옷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진짜 존망이에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옷이 되게 신경 써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친구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현하려는 디자인은 무조건 퀄리티가 동반이 돼야 되고 네. 잘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굽히지 않을 거야 라는 거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진짜 기본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원래 아무한테나 친구라 그래요. 좋아요. 애들한테도 친구라 그러고 발레리나하고도 그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오해 안 하시면. 저는 근데 되게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진짜로. 그래서 나이도 물어본 거고 진짜. 그리고 나 솔직한 말로 돈만 있다면 네. 먹고 살 수 있는 걱정만 없다면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아도 돼요. 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진 않잖아요, 근데. 판매가 안 되진 않는데 예. 이게 너무 불안불안해요? 네, 이게 너무 이게 오르락내리락. 커가지고 네. 아. 유통망은 어때요? 온라인 판매
온라인은 일단은 저희 자사몰이 있고 네. 오프라인은 이제 압구정 로데오의 보이플러스라는 네, 편집샵에 네, 들어가 있고 제주도의 아트살롱이라고 좀 전시도 하고 좀 아티스틱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 좀 제시하는 그런 매장. 그 보이플러스가 거기 아니에요? 그 바로 로데오 메인 길에 있는. 원래 거기 있었는데 지금 도산대로 도산공원 옆으로 옮겼어요. 옮겼어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모든 브랜드들의 판매율 네.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하나도 입점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네 입점이 안 돼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맞으면 하고 싶은데 좀 추천을 받고 싶어요.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데 없어요. 어디? 뭐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네, 부동의 저도 1위가 생각은 있어요. 해봤는데 네. 조금 나중에 뭐 하면 좀. 네, 나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 많은 그 원래 일하시던 거기 실장님들도 그랬죠. 네네. 네, 거기에서 저는 3.5년 차, 3년하고 반년 딱 지나고 나서 선택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쪽에서 판매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홍보. 걔네가 알려줘요. 나를.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선택을 했냐면, 이건 제 얘기인데 빨리 얘기하자면 되게 잘 나가던 옷이 갑자기 어느 날 섰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그런 온라인 숍에서 입점 문의가 계속 오는 걸 계속 갔었어요. 안 한다고. 왜냐면은 들어가면 막 메인 창이 막 2만 몇 천짜리 뭐 이러니까 네, 가격대가. 네. 그러니까 나도 그때까지도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고, 나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줄 거고, 나는 좀 뭔가 독자적인 길을 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되게 잘 나가던 옷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멈출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기 압구정동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브랜드를 알고 있고, 어디 노는 동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 네네. 홍대를 가서 본 사람들은 내 브랜드를 알고 있는데, 광주, 뭐 저기 익산, 뭐 서울로 치면 의정부, 막 이런 친구들은 아직은 내 옷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내 옷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온라인 플랫폼. 그 친구들이 해주는 일,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일, 그게 진짜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들어갔어요. 인터뷰도 하셔야 돼. 더 파급 효과가 있어. 근데 그 자기가 그러니까 디렉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마케팅이 되는 거가 좀 신경 쓰진 않으세요? 그런 그걸 다 내려놔야죠. 이제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저는 지키길 바래요. 온라인 플랫폼 만들어. 좀 버티고 진짜 자사몰 판매를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져가길 바래요. 그걸 버틸 힘이 있다면. 나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왜냐면 빨리 팔았어야 돼. 빨리 팔았어야 됐어요. 나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이 형이랑 저는 약간 반대되는 생각인데, 네. 한국의 의류 씬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시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국내 남성복 의류 씬에서 로컬 브랜드들 중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브랜드들 다 선발주자예요. 네, 분명히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신규 브랜드들 저희가 처음에 브랜드 할 때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나는 방식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할 거였으면 여자친구야? 아니 그 같이 그래픽 네. 같이 하는 여자친구 맞아요. 친구 뭐 아니야 몰라 그랬어. 나는 상관없는데. 아니 여자친구 나 같으면 나는 둘이서 돈 모아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가서 거기서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해서 역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같았을 거예요. 말은 쉽지 그게. 아니 근데 이 나이 때는 할 수 있어. 근데 가능성 훨씬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7, 8이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확고하다? 그럼 나는 외국을 가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나이 때 아니면 못해요.
서른 넘어가고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이러면 그때는 아예 못해요. 그랬으면 이게 뭔가 외국에서 보여졌으면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뭐 색상이나 성향은 틀리지만 CPFM 같은 경우나 캡터스 플랜트 네네. 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한국에 들어오면 그거 입어 수고할 사람 얼마 없어요. 걔네도 화려한 건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네네. 나염 칼라를 화려하게 쓰긴 하지만 네. 화려한 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거 만약에 그 브랜드 한국에서 나왔다고 쳐봐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옷을 옷으로 인정해주는 그게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을 못 썼잖아요 지금 어차피. 그쵸. 네, 저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썼으면 이 안에서 뭔가 대중과 타협할 수 있는 선을 잡긴 잡아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네. 찾아왔고. 근데 우리가 뭐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출할 그치? 수 있는 플랫폼을 네. 만들어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예. 왜냐면 이게 보여져야 되는 네. 옷이에요. 자주 나오세요. 아니 혹시 네. 디자인 하실 때 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는 편인가요? 아예 거의 안 물어봐요. 본인의 네. 생각대로. 네. 예, 그게 좋아요. 제가 디자인 관련된 일을 계속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집과 아집은 다르거든요, 약간. 근데 옷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감을 자꾸 받잖아요. 네. 어떤 거에 대해서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네. 영감 같은 걸 자꾸 받잖아요. 컬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고집이 돼야지 이게 아집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네, 저는 네. 항상 하거든요. 그걸 조금 더 그냥 대놓고 표현을 하면 좀 대중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예. 저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고집을 네. 대중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선이 돼야만 고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대중들은 전혀 내 고집을 알아주지 않는데 나만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계속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네. 훨씬 더 본인의 색깔을 가지면서 좋은 옷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전 네, 지금 그렇죠. 저희 컴퓨터에서 저희 편집자가 옷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판매 창도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고, 컬러가 예, 컬러감도 너무 좋고, 보기가. 그러니까 이게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이걸 표현해내는 방식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완벽히 자기 색깔이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분 나와서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애들도 겁나 많아요. 자기가 그냥 동네에서 옷 좀 잘 입네 뭐 이런 걸로도 그럼 나도 브랜드 해봐야겠다 그러고 가갖고 티에도 나염 찍어 파는 애들도 많아요.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에서 원래 좀 이런 자극적인 말은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솔직히 존나 열받아요. 제가 뭐 이번 SS 때 브랜드를 접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저는 벌써 11번째, 12번째 시즌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옷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옷을 단순하게 그냥 봐도 정말 생각 없이 만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몰라도 저희처럼 옷을 하는 사람들은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옷을 만든 거구나 본인도 다 보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뭐 그리고 어떤 컬렉션 진행도 아니에요. 그냥 뭐 반팔티 2개, 뭐 카라티 하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막 겁나 잘 되고 자괴감이 되게 들더라고요. 옷을 하는 사람한테 네. 그런 게 있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자괴감과 회의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게 나 같은 사람이 한국 의류씬에서 옷을 하면서 좀 성공하기는 되게 힘들구나. 나도 저는- 이제 한계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출연자분도 오시잖아요. 네.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근데 저는 조금 상황은 나았죠. 왜냐면 제 옆에는 이 형도 있었고, 같이 이제 브랜드를 막 같이 시작한 동생들도 주변에 있었고 했는데, 그 동생들 다 사라졌어요. 지금 바람관계. 네. 지금 이 씬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이 형과 저 둘밖에 없어요. 그 동생들 3명, 4명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꼈었거든요. 아트웍이나 그래픽은 직접 다 해요? 저거는 지금 제 모자랑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태경원 디자이너, 텍스타일 디자이너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작업한 거 직접 아니, 그려서 텍스타일 저런 판매창에 들어가 있는 로고들이라든지 저런 포토샵이나 그래픽은 다 제가 혼자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색을 보는 감 같은 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아예 저걸 못하는 사람이라서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만 계속 입었고 거의 좀 계속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이 안 어울린다는 색감을 계속 매칭해서 스타일링도 하고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장 좀 저 자체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색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부모님이 부자셨으면 좋겠네.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셔서 아니면 돈을 쓰지 마요. 그래서 아예 사실은 돈을 버는 거랑 이거랑 완전 구분시켜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굽히겠다 그러면 구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돈은 그냥 돈 되는 일을 하고 따로 꼭 옷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은 옷대로 하고. 옷에다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게 제가 하려는 게 무너지니까. 이걸 아예 구분시켜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저를 꼬실 때 그랬어요. 네가 좋아하는 건 아빠 사업을 네가 받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취미생활로 하고. 네. 그 말을 하면서 저를 꼬셨거든요. 근데 약간 취미 같은 느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확실히 더 그런데 이제 한데, 그게 사람이 1년 차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쵸. 1년 반, 2년 지나가면 이제 자괴감이 싹 올라오면서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얘를 진행하기가 힘들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막 금전적인 힘듦이나 내가 조금 더 내가 잘하기 위한 것들이 쌓아져야 되는데 쌓아지지가 전혀 안 된다거나 근데 제가 아까 그래서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33까지 그냥 쭉 가세요. 제 생각에 33까지 쭉 가시고 하고 싶은 거 저는 제 생각이에요. 단순히 다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온라인 몰입점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좋아해서 바라봐주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나랑 같이 갈 사람들이랑 딱 뭉쳐서 누구한테 수수료 안 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유지하시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굽힐 생각이 없어. 근데 굽힐 생각이 없는 게 난 되게 좋아 보이니까. 저는 마인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런 브랜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희 한국 의류 씬이 전체적으로 좀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로컬 브랜드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동생들한테 뭐 예전에 이제 데리고 있었던 막내 디자이너들 뭐 이런 막내 디자이너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아이디어가 장난 아니에요. 되게 진짜 파릇파릇한 디자인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항상 경력자에 비해서 판매량이 적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는 거겠죠 분명. 근데 그게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무슨 말도 하냐면 패션쇼 하냐? 우리는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건데 이건 이렇게 만들 거면 네가 패션쇼 해야지. 네 이름을 걸고 여기서 옷을 만들면 안 되지.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시는 스타일에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시면 되게 대중들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꼭 컬러풀하다고 뭐 이런 배색이 많다고 해서 대중 그 되게 매니악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네. 그리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문화에 조금 폐해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사진으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 옷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옷이 디테일이나 컬러가 강할수록 봉제나 퀄리티를 안 보게 돼요, 사람들. 이 화면으로는. 항상 좀 그게 근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키치한 옷들이 그런 부분에서 생산자들도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컬러풀하고 이런 것들을 더 주로 보여주니까 안 되죠. 옷의 원단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신경을 덜 쓰는 게 사실 저는 불만이어서 이걸 만든 거기도 하고. 그걸 신경을 덜 쓰면 그 옷이 진짜 달라라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일 안 좋은 옷. 조잡하고 퀄리티가 없으면 그건 그냥 조잡한 옷이 되는 거고 조잡한데 디테일이 좋고 퀄리티가 완성이 된 퀄리티가 나오면 그거는 완성된 옷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힘들게 만든 옷이 되잖아 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조금 보면 이제 소비자들의 취향이 아닌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생산자들 이제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더 세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들이 좀 더 많았으면 아마 소비자들도 좀 더 익숙해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가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뭐 연예인들이나 뭐 래퍼들이나 조금 더 트렌디한 친구들이 그런 것들도 입어주고 그렇게 사용이 되면 좀 더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3년에서 4년. 근데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소비자들도 물론 취향이 있겠지만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도 조금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브랜드들이 생기면 저도 같이 되게 가는 느낌도 되게 좋을 것 저희도 국내 이제 대형 브랜드들한테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예. 왜냐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그 소비층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조금 더 보여주시면 네. 되게 이해도가 높아지잖아요. 아무래도 스틸즈의 옷을 보는 사람들보다 그런 대형 브랜드의 옷을 기다리면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좀 더 노출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기다리시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여력 하고 내가 굽히지 않겠다는 거를 더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조금 타협선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타협선이냐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여기에 약간 내 감성과 대중들의 감성이 섞인 물건을 요만큼 더 하시는 거. 스탠다드 라인. 그래서 걔네가 섞이면 얘로 보여주고 닦아놓고 얘기하면 그거예요. 쇼에서 디자이너들이 보여주는 건 보여주고 파는 건 다른 걸 팔듯이 그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국내의 대형 브랜드들이 다 그런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선보다 조금 덜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분들도 그분들 브랜드 라인업 안에서는 굉장히 보여주는 옷들이 있고 본인들의 색깔을 근데 항상 나가는 건 뭐 로고 그냥 딱 있는 거. 그래서 시도, 그때 그런 것들이
This is never 얘기할 때 좀 더 가도 되지 않냐 이 얘기를 그래, 하신 거에 대해서 하는 좀 거예요. 공감은 많이 했거든요. 예. 확 그러니까 더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거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네.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신 게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을 하고 이제 좀 스탠다드 라인을 전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나한테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든. 아니요. 본인의 색깔을 확실히 할 것 그게 같아요. 제가 볼 때. 묻힐 수 있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본인의 그게 감성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무지티 내야 돼요, 내가. 네. 예. 봐봐. 무지티를 내야 돼요. 근데 나는 이 무지티를 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몇천 개의 브랜드랑 싸워서 내게 나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내 거를 왜 그 사람들이 왜 땡겨 해야 되는지 그 요소를 주는 거.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나오거든요. 나 안에서 나오는 건데 분명히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 딴 건 아닌데 진짜 그냥 하얀 티에 넥만 빨강으로 간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소화가 될 수도 있는 뭐라든지 자기 색깔을 넣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찾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경험인데 네. 어떠실지 모르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20벌 한 만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찾아가는 게. 근데 그걸 찾아가시면서 아이덴티티도 같이 보여주시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시고. 네. 근데 아니면 나는 완벽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당신들한테 보여줄 거고 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같이 갈 거야. 그럼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고생할 생각을 아예 하시고 가시던지 아니면은 시즌마다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구현하고 싶은 컬렉션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조금 포멀한 라인들을 보여주시던지 예. 그치만 그 포멀한 라인들에 좀 되게 기본적인 라인들에 내 색깔을 넣어서 그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 대중하고 나하고의 접점을 찾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스러운 옷을 만드는데 내 걸 사게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저는 둘 다 힘든데 기본적인 거에 내 걸 사게 만드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왜냐면은 얘네는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옷이고 네. 이거는 내 거 중에 잘 팔리는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판매하실 때 네. 저희가 뭐 뭘 하라고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것도 여성분들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네, 그게 진짜 네, 거의 한 7대3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국 남자분들은 유색을 별로 선호하는 근데 스타일이에요. 그게 확실히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안 좋다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여자 모델 이 컷들도 제가 만들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좀 그 고객분들 중에서는 근데 기준이 꼭 좀- 이 딱 스타일을 남자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꼭 입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라인을 유니섹스로 가져가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이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남성복 시장보다 여성복 여성복 시장이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남자들이 쿨할 것 같잖아요. 네. 여자들이 진짜 쿨해요. 남자들이 옷 살 때 진짜. 훨씬 까다로워져요. 남자들이 옷 사는데 네. 훨씬 까다로워. 남자들이 옷 살 때는 진짜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고 본인이 마음에 들면 가격 같은 거 크게 고민 안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성복은요 어떤 유행의 정점이 딱 찍히면 유행이 딱 찍히잖아요. 네. 80% 이상이 글로 쭉 가요. 어. 그러니까 옷을 하는 사람이 별로 안 힘들어요. 딱 그 안에서 내 걸 보여주면 돼요. 근데 남성복은요 왜 힘드냐면 쟤는 스트릿을 입고요. 어떤 애들은 저 클래식을 좋아하고 네. 어떤 애들은 또 그 약간 고딕을 좋아하고 네. 어떤 애들은 뭘 좋아하고 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니멀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가지 색깔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그 수요층이 굉장히 적거든. 왜냐하면 5천만 국민 중에 뭐 몇천만을 나눈 다음에 그 수요 중에 또 나눠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내 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남자분들이 조금 더 옷을 사는 쪽에는 여자분들보다 저도 여성복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 예, 여성복을 했었어서 여자분들보다 까다롭긴 까다로워요.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여자들은 예쁘면 비싼 거 이런 거 잘 안 따져요. 예, 좀 사는 편이고 그리고 유행도 좀 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근데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힘든 옷이 남성복이에요. 저는 제 생각엔 유니섹스로 가져가시고 남성복 라인을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좀 대중적인 시선을 좀 가미하셔서 남성복 라인을 내시고 딱 지금의 이 라인을 조금 그거화해서 유니섹스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에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1년 되셨고 이걸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옷들은 제가 볼 때 이런 채널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각이 저는 진짜 어린 분인데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면 네 생각도 그렇지.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대하는데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게 확실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확고하고 그리고 진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실성 있게 다가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뭐 누가 뭐 한대더라 해서 브랜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저 그거 되게 짜증나거든요.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네. 뭐 이형이 아는 사람인데 옷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돈이 좀 많아. 사회적으로는 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뭐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저희가 옷을 대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네. 저희는 옷을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약간 옷을 되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저는. 기분 나쁘죠. 네. 네. 왜 왜냐면 돈이 안 되는데 그 스타일을 계속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이런 네. 거. 모든 걸 돈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거 정말 진짜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요 내가 지금. 네. 아. 그러니까 앉으면 돈 얘기만 사실 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의 삶을 부정당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그래왔으니까. 저희는 이게 진짜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 누군가가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되게 브랜드 이름을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 네. 자꾸 농담을 하면서 나랑 장난을 자꾸 치려고 그러는 게 아, 느껴지면 찢어버리고 싶죠. 가까웠으면 걔한테 맞았고요. 이게 근데 저희랑 옷을 대하는 자세가 비슷해요. 네.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옷도 되게 딱 처음에 딱 걸어와서 거는데 내가 되게 신박하다 저 친구 재밌겠다 이렇게 딱 봤어요. 왜냐면은 또 친구라고 이런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 없어. 이거는 옷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진짜 고민이 많은 옷이라는 게 티가 난다. 옷 좀 보자.